이번에는 몽키하우스에서 들리는 충격적인 귀신 목소리라고 그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이라고 하겠지만 유령, 정령 이 표현이 맞습니다. 그리고 몽키하우스라는 것은 사실 써서는 안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 낙검자 수용소를 몽키하우스라고 부르는데 미국 병사들이 그 창틀에 매달려서 바깥에 나가고 싶어하고 자유롭게 세상 바깥으로 나가려고 창가에 수많은 여인들이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원숭이들이 매달려 있는 것 같다고 비하하는 그런 주로 이름을 지은 것이 몽키하우스라서 그 표현은 적절치 않은데 여러분들이 몽키하우스라고 다들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명칭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몽키하우스는 체험하러 가신 분들이 무속인들도 그렇고 너무 많아요. 그 체험 영상들을 시간 날 때마다 천천히 한번 들어봤는데 거기서 들리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귀신이라 할 것이고 정확한 용어로는 유령이나 정령인데 그분들 목소리가 또렷하게 녹음된 영상은 거의 없고 뒤에 보실 영상에서는 너무 많은 귀신들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서 그 부분을 소개해야 할 겁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더 충격적이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리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들을 전부 종합을 해보면 거기서 낙검자 수용소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여자분들이 젊은 나이입니다. 젊은 나이 여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보면 거기서 낙태하신 분들도 많아서 태아령도 많고 어린애 유령도 많고 그리고 여자분들 목소리가 참 많이 들렸습니다. 많이 들렸고 그리고 남자분을 원망을 해서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유입이 되었는지 남자 유령 목소리, 귀신 목소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크게 고함을 지르는 듯한 아주 또렷한 목소리들이 많으니까 아마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유령들 목소리를 정확하게 그리고 많이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 맨 위에 보면 EVP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녹음기나 기타 유령과 대화하는 장치들이 많은데 그 전자 장비에 우연히 녹음된 것을 전체적으로 EVP라고 하고 그리고 유령들과 통신하는 어떤 특별한 장치들로 대화하는 것도 EVP라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실 귀신 혹은 유령의 목소리는 이런 목소리입니다. 문 닫고 무속인 분께서 문 닫고 강제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니까 바로 뒤에 다른 존재의 목소리, 사창가 같아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원래 흉가 체험을 가면 따라다니면서 체험자들이 반복하는 말을 흉내내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창가 같아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닫고 강제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사창가 같거든요. 문을 닫고 강제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사창가 같거든요. 문을 닫고 강제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사창가 같거든요. 문을 닫고 강제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사창가 같거든요.
닫고 강제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한 것 같거든요. 들어보면 여자분 목소리인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약간 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목소리로 추정이 되는 다른 존재의 이상한 목소리입니다. 사창가 같아. 그 앞에서 여기 체험하시는 무속인 분들이 계속 여기 느낌이 이상하게 사창가 같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니까 무속인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사창가 같아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사창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여자분들이 뭐 그렇게 하는 장소, 그곳을 사창가라고 합니다. 강제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한 것 같거든요. 문을 닫고 강제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한 것 같거든요. 문을 닫고 강제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착한 것 같거든요. 이 장면에서는 흰 옷을 입은 무속인 분께서 가까이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가까이에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남자 목소리가 제법 크게 이런 곳이요. 이런 곳이요. 그러니까 이런 곳까지는 바람이 많은데 그 뒤에는 흐려져서 정확히 분간이 가지 않습니다. 흰옷을 입은 여자 무속인 분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런 곳이고 뭐 혹은 이런 곳이요. 그런 강한 톤의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모습은 보이지 않는데 매우 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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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목소리는 무속인들이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사람들 목소리에 섞여 나왔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간하기 힘드니까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기서는 무속인들 목소리 사이로 분명하게 흘러나옵니다. 근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곳에 정신이 집중되어 있어서 저런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기로는 저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 목소리인지 정확히 구분이 가지 않는데 전자기기가 잡아내는 녹음하는 그 장치로는 그 목소리가 또렷하게 구분이 되어서 녹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이런 곳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이번에는 무속인 분들이 대화하는 도중에 애기들도 있고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직까지는 무속인들이 애기들에 관해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억울하게 오신 여자분들이 애기도 낳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기들도 있고 이런 말이 들려옵니다. 뭐 애기들이라는 것은 애기를 낳기도 했지만 많이 자란 애기를 유산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앞에서 유산에 관한 이야기는 했는데 정작 무속인들이 애기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한 적이 없는데 애기들도 있고 어찌 보면 소년 목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 자란 태아를 유산을 시켰을 때는 태아령이 되죠. 그래서 옆에서 무속인들이 대화하는 중에 억울하게 죽은 애기도 있다고 그렇게 알리려는 의도로
말을 하는 장면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칼라도 있고 이방 분들이 정신적으로 약간 칼라도 있고 이방 분들이 정신적으로 약간 칼라도 있고 이방 분들이 정신적으로 약간 칼라도 있고 이방 분들이 흰 옷 입은 무속인 분이 정신적으로 약간 그 다음에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애기들도 있고 왜냐하면 무속인 여자 두 분이 또 대꾸를 하기 때문에 그 목소리에 못 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 소년 목소리로 애기들도 있고 라고 들린다고 상상을 해보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흰옷 입은 여자분 무속인이 말이 끝나고 나면 정신적으로 약간 칼라도 있고 이방 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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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도 있고 이방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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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는 애기들도 있고 그 부분만 계속 들려드렸습니다. 애기들도 있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도 있고 이방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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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목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정확한 의미는 파악이 안 되는 목소리입니다. 흰옷 입은 여자 무속인분이 지금이라고 멘트를 하신 다음에 고기를 돌리는 순간에 지기 이런 말이 들립니다. 이상한 억양에 지기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분별이 가지 않는 이상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기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상한 여자분 목소리, 보고 있잖아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곳에 행위예술 하시는 분들이 저곳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작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초라해 보입니다. 근데 다른 방에 가면 하얀 꽃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하여간에 행위예술하는 분이 작품이라고 설치해 두고 왔는데 거기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이상한 여성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고 있잖아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뒤에 남자 목소리, 이 부분은 조금 분간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냥 여자분 목소리, 보고 있잖아 이 목소리만 들으셔도 되는데 더 듣고 싶은 분은 보고 있잖아 뒤에 나도 찍고 이게 목소리가 흩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나도 찍고 이거 자신도 찍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흉가 체험을 갈 때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 사람들이 자신도 찍어달라는 소리를 가끔 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고 있잖아 이 목소리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어떤 그 뜻을 전달하려는 것 같은데 보고 있잖아 이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자분 목소리는 이 영상이 끝나는 마지막에도 들리는데, 어쨌든 저기에 계셨던 분들이 상당히 억울하게 돌아가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속인들도 나름대로 위로를 하러 갔는데, 방금 들으셨던 보고 있잖아 하는 이 여자분은 거기서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신 분의 뜻을 받아서 멀리서 오셔서 저곳에서 사람들이 오면 그 억울했던 부분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계신 분인데, 어쨌든 시종 일관 무속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하는 목소리들이 중간중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저기 있는 무속인들은 말을 제법 빠르게 하는데 저렇게 느리게는 하지 않지요. 보고 있잖아,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뒤에 남자 목소리, 나도 찍고 허스키 목소리도 아닌데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보고 있잖아 한 저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 텐데, 원래 체험자들 옆에서 어떤 말을 해줄 때는 그 당시 억울했던 분이 자주 하던 말이나 혹은 그 억울했던 그 사람의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핵심적인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보고 있잖아, 이건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장면은 무속인들이 저곳에 있는 바닥에 깔려있는 신문을 보고 이런 불법 시설은 즉각 시정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른 무속인이 그 신문을 보고 여기 뭔가 실태를 보고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가 보다라고 말을 한 다음에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명확하신데. 사람들이 이렇게 발음은 안 하지요. 명확하신데. 말하는 게 힘이 있어 보입니다. 보통 정령이나 유령분들이 저렇게 발음을 하시는데, 명확하신데,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쭉 하는 대화를 듣고 정말 그렇다, 이런 불법시설은 즉각 시정을 하고 철거를 했어야 된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의미로 말을 하는 듯합니다. 근데 저기서는 여자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는데 왜 남자분 목소리가 들릴까요? 정말 이상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젊은 여자분들, 어린 분은 고등학생 나이 이하도 있다고 그렇게 무속인들은 말을 하는데,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가 정말 그리워하는, 정말 자기가 마음상으로 의지를 많이 했던 사람을 부르며 울부짖기도 하는데, 그때 만약에 오빠라고 불렀다면 정말 자기한테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오빠가 정말 그리웠고 정말 보고 싶었겠지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던 자연 유령이나 정령분들 중에, 저렇게 부르면 내가 그 오빠 정도는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여자분이 오빠라고 이렇게 부르면 멀리서, 자주 그런 말을 하겠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자연 유령이나 정령들 중에 마음씨가 착한 오빠뻘에 해당하는 분이 와서, 그래 너무 불쌍하니까
그 돌아가신 분 영혼하고는 이야기는 안 되지만 자연유령이나 정령들은 지켜보고 있다가 너무 불쌍해서 그렇게 부르는 분의 원을 풀어주려고 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목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는데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오빠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언니를 부르기도 했을 것이고 어떤 때는 엄마라고 불렀을 수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집한 자연요령이나 정령이 보고 있다가 너무 불쌍하니까 와서 원을 풀어주려고 저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남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오빠를 많이 불렀을 것 같고 아빠를 많이 불렀을 것 같고 남동생도 보고 싶어서 불렀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남자 목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실태를 뭔가 고발하는 뭐하는 신들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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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신들이야? 여기 뭐하는 신들이야? 여기 명확하신 데만 따로 분리를 해서 한번 들어보셨습니다. 명확하신데 남자분 목소리 분명하지요. 여자분 목소리를 같이 넣어서 들으면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그 부분만 명확하신데 하는 부분만 다시 뽑아서 들려드렸습니다. 몇 번 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는 신들이야? 뭐하는 신들이야? 뭐하는 신들이야? 여기 뭐하는 신들이야? 뭐하는 신들이야? 뭐하는 신들이야? 여기 뭐하는 신들이야? 뭐하는 신들이야? 여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면에 흰 옷을 입은 여자분 무속인이 쟤를 약간 올려줄 수 있게끔 하는 말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쟤를 약간 올려줄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말과 중복이 되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여자분 목소리가 겹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쟤를 올려. 그러니까 저 무속인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중간에 다른 분이 쟤를 올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면 더 명확하게 들립니다.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존재의 목소리가 겹칩니다. 쟤를 올려. 이 말은 저곳에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도와줘야겠다고 하신 자연유령이나 정령이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뜻을 다 알겠지요. 옆에서 지켜봤으니까. 그래서 쟤를 올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무속인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쟤를 지내주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하다가 쟤를 지낸다고 시장 보러 가기 전에 대화를 하는데 그때 쟤를 올려 하는 건방이라도 올 것 같은 여자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쟤를 약간 올려줄 수 있게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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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를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좀 무리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죄를 올려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을 옆에서 지켜봤던 분도 그때 상황이 너무나 슬퍼서 그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금방 올 것 같이 죄를 올려 이런 말을 곁들여서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그 무속인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뭔가 억울했던 분들의 뜻을 알리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들리지요. 그 알리려고 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은 좀 분간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는데 한결같이 힘도 없고 슬픈 목소리로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말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잠시 쉴 겸 몽키하우스에 체험 가신 분들의 영상을 보고 거기서 또렷하게 들리는 유령들 목소리를 들어보는 이유가 그곳에 사연이 어떠했는지 그분들 목소리를 들어보면 많이 파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체험 영상들이 몽키하우스 체험 영상들이 많은데 다른 곳에 다른 영상들에는 그러한 또렷하게 들리는 목소리들이 없습니다. 없는데 왜 이 무속인 분들이 왔을 때 많이들 곁에 와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의 그 상황들을 전달하려고 무속인들 옆에서 또렷하게 말을 하느냐 하면 그 무속인들이 봤을 때는 착해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착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호소를 했을 때 더 들어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고 곁에 오는 거지요. 그냥 단순하게 재미삼아 체험 오고 와서 뭐 깔깔거리고 벽에다 낙서하고 이런 경우는 근처에서 지켜보다가 저 사람한테는 호소를 해도 가능성이 없겠다. 그러면 곁에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뭐 멀리서 보는 둥 마는 둥 그냥 나가기만을 기다리는데 봐서 착하고 말도 착할 것 같이 말을 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사람 심성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거기 일을 지키는 유령들이 이 세 분은 굉장히 착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옆에 와서 이 말도 전해보고 저 말도 전해보고 간섭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몽키하우스라는 게 원래 뭐 그 당시 이 상황에서는 가난하고 생계도 이어가기 힘들고 가족들 식량도 마련해야 되는 절박한 처지에 놓였던 나이 어린 여자분들도 그리고 이유 없이 돈 불러왔다가 잡혀온 경우도 있고 그 상황이 정말 비참해요. 어떤 분은 낙태를 30번 이상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 몽키하우스에서도 어린애도 있다고 하는 거 보면 태어나지 못하고 태아 상태 거의 다 큰 상태에서 유산이 된 애들도 많았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포주들이 저곳에서 낙태를 하고 나면 그 잡혀온 여자분들한테 낙태 비용만큼 더 빚을 추가를 해버리니까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페니실린 주사도 맞고 나면 쇼크가 와서 안 맞는 분들은 페니실린 주사가 안 맞는 분은 굉장히 쇼크가 와서 잘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데 무조건 그거 따지지 않고 체질 따지지 않고 마구잡이로 나와버리니까 주사를 맞고 그 쇼크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곳이 여자분들이 꽤 많이 돌아가셨고 낙태된 태아령도 많고 상당히 비참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령 목소리를 쭉 들어보셨는데
뒤에는 더 또렷하고 분명한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들어보시면 소름이 좀 끼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앞에 들려드리면 좋은데 어쨌든 영상이 흘러가는 시간 순서대로 들려드리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어린 여성의 목소리로 추정됩니다. 아무래도 그 태아령이나 아니면 어려서 저곳에서 죽은 애가 있나 본데 어쨌든 아주 어린 여자분 목소리가 들립니다. 무속인들이 소름 돋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옥상에서 했는데 그걸 듣고 있다가 자연 유령이나 정령이 내려가는데 여자분들이 내려가는데 소름 올라와 봐. 소름 올라와 봐. 그러니까 자연 유령이나 정령은 신통력이 있습니다. 사람 정신도 혼미하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시키기도 하는데 아마 아주 어리고 이를테면 어린 소녀 같은 정신 수준의 유령인 것 같습니다. 소녀 유령들은 장난을 굉장히 잘 쳐요. 어린 애들 유령이나 소년 유령들은 아주 장난을 잘 칩니다. 그리고 체험 오신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말을 흉내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애기들 무덤 애장터가 있는 곳을 올라갈 때 진달래가 피어 있어서 아이고 진달래가 다 피었네, 진달래꽃이 다 피었네 이렇게 하고 올라가니까 아주 어린 소녀 유령이 뒤에 따라오면서 제 말을 흉내를 내는데 아이고 꽃이 다 피었네 이렇게 하면서 따라 올라오는 경우를 봤습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소녀 유령인데 무속인들이 옥상에서 아이 소름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내려가니까 자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통력이 있는 건 아니까 소름 올라와 봐. 그렇게 하면서 기운을 밀어넣어서 소름을 끼치게 하는 그런 의미의 목소리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녀 목소리 맞지요? 초등학생보다는 조금 어려 보이죠.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근데 여기 뭐 원래 영상의 자막은 소름 올라와 이렇게 하는데 뭐 이 영상 자막을 만드시는 분도 그게 무속인들이 한 말인 줄 알고 이렇게 자막을 넣은 모양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초등학생 전 같지요. 소녀 소름 올라와 봐, 소름 올라와 봐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인데 한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연령대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쭉 제가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분간 가능한 경우가 많지요. 뭐 어찌 보면 사람 목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녹음이 되었는데 저 정도 목소리면 사람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나타납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유령이나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들 사진을 보면 허릿한 형체로 나오거나 또렷한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가 찍힌 게 많은데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정말 모습을 드러낼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소녀 유령입니다. 저 정도 목소리가 우렁차고 저렇게 발성이 나올 것 같으면 저 정도 같으면 충분히 모습을 드러낼 정도의
유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도 저기서 낙태된 낙태 태아 거의 다 자란 상태에서 유산이 된 애들 때문에 왔거나 아니면 저기서 억울하게 죽은 애들이 있었거나 태어나서 그런 애들을 멀리서 보고 있다가 불쌍해서 와서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유령 같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동생이 있더라. 동생이 있더라. 이 말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동생을 많이 그리워했겠죠. 그래서 동생이 있더라. 이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무속인들이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동생이 있더라. 동생이 있더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동생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영혼 상태에서 동생을 너무나 그리워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목소리입니다. 동생이 있더라. 동생이 있더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린 게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돌아가신 상태에서 울고 동생도 그리워하고 그러면 멀리서 지켜보던 자연 유령이나 정령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곁에 와서 그 목소리를 다 듣고 있다가 자연 유령이나 정령이니까 아무래도 마음까지 느껴지겠지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체험하는 오는 분들한테 동생이 있더라, 동생이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자연 유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지요.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동생을 찾아서 동생을 찾을 수 있는 건 못 되지요. 찾을 가능성이 적은데 어쨌든 동생이 있더라 이 말은 그 동생을 찾아서 한번 오게 해라 이런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장면에는 무속인들이 저녁이 되어서 여기를 체험하러 오신 분들 미리 체험하러 오신 분들을 이 영상을 촬영한 감독님이 미리 계획을 세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이 되어서 그분들이 도착하고 무속인들이 혹시 흉가 체험하다가 병이나 나쁜 일 생길까봐 부적도 주고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괴상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그 웃음소리 뒤에 죽었다 이렇게 여기서 죽었다 이런 작은 희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받으시고 다음에 들어보면 이상한 목소리 정말 괴상하고 소름 끼치는 웃음이 나오는데 소년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뒤에 자세히 들어보시면 여자분 목소리 죽었다네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저 몽키하우스 안에서 페니실린 주사도 맞고 또 약도 계속 먹고 그렇게 정신적인 고통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다가 약간 실성한 분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무속인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실제로 존재했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저렇게 괴상하고 소름 끼치게 웃는 저 유령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그 몽키하우스 내에서 약간은 실성할 정도의 힘든 분들이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목소리를 그 웃음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받으시고. 여보세요. 네. 받으시고. 여보세요. 네. 받으시고.
여보세요. 네. 받으시고. 여보세요. 네. 받으시고. 여보세요. 네. 받으시고. 여보세요. 네. 받으시고. 여보세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사람 웃음은 아니지요. 누가 제 옆에서 그렇게 뭐 자지러지게 아주 소름 끼치게 웃는 사람이 있었을지 뭐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는데 들어보면 웃음소리가 좀 울리지요. 울리고 좀 괴이하고 소름 끼치고 공포 영화에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웃음소리입니다. 그 웃음소리의 나이대를 한번 추정을 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받으시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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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마치 실성한 것 같지요. 실성한 것처럼 그래 웃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이 나중에는 그 정신적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정신줄을 놓으신 게 아닌가, 그걸 알려주려고 유령분이 그 비슷하게 웃어주는 그런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시고. 여보세요. 네. 받으시고. 여보세요. 네. 받으시고. 여보세요. 네. 받으시고. 여보세요. 웃음소리가 뭐 하하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자세히 들어보시면 마치 실성한 것처럼 그런 여자분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소름 끼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안타깝고 그렇네요. 이번 장면에서 소개할 목소리는 뭐 어휘를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뭐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다 뭐 이렇게 또 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하시더라도 한번 제 설명대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큰 사람, 뭐 이를테면 우리가 뭐 거인들 보지요. 가끔 뭐 SF 영화나 보면 그때 거인들이 말을 할 때는 말하는 속도도 느리고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웅장하죠. 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하러 오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자연 유령들은 키가 큰 경우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저 몽키하우스에서 여러 사람들이 불쌍하게 억울하게 호소도 하고 하니까 어쩌다가 멀리 있던 굉장히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자연 유령이 보고 있다가 아 너무 불쌍하다 나도 가서 좀 도와줘야겠다고 마음을 내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든데 저는 자연 정령이나 뭐 유령분들을 연구한 지가 아주 오래되어서 그렇게 키가 큰 자이언트 유령이 있다는 거는 뭐 아는데 심심치 않게 유령이나 고스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자이언트 유령, 거인 유령이 뭐 목격된 사례나 혹은 그런 직접 경험한 사람들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읽으셔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에이 뭐 그냥 유령인가 보다라고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큰 유령.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기는 힘드시겠지만 일단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아주 크고 웅장한 목소리로 뭐하러 오는가 이렇게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체험단 덕분에 체험도 많이 우린 맨 조... 체험단 덕분에 체험도 많이 우린 맨 조...
우린 맨 이 체험관 덕분에 우린 맨 이 체험관 덕분에 우린 맨 물론 저 목소리는 아주 예민한 사람이 아니면 듣지를 못하겠죠. 그렇지만 요즘 나온 카메라나 좀 고가의 뭐 캠이나 이런 건 저걸 원음 그대로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청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전자적인 뭐 녹음기나 이런 부분에 비해서는 사람 청력이 한없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요. 저렇게 걸어가는데 저렇게 크게 들리는데도 아무도 못 듣습니다. 그건 사람 청력으로는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단지 녹음기나 카메라, 고감도 녹음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는 저게 그대로 녹음입니다. 인간 귀로는 참 듣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진도 분명히 인간 눈으로 봤을 때는 없었는데 사진으로 찍으면 나타나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 귀로는 안 들리는데 카메라나 고감도 센서가 있는 그런 장비에는 그대로 저게 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하러 오는가? 이 의미는 왜 이제 오는가? 그렇게 여기 있던 분들이 가족들, 오빠들, 뭐 동생 다 그리워하고 보고 싶다고 했는데 왜 이제 오는가? 그러니까 원망 섞인 투입니다. 뭐하러 오는가?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체험관 덕분에 우린 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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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좀 무서우실 겁니다. 그 군지함에도 뭐 지금은 다 폐쇄되고 철거되어 버렸지만 군지함에도 보니까 키가 한 6, 7m 되는 것 같아요. 그 지키는 유령분들이 지키는 분들이 많은데 키가 큰 분은 한 6, 7m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보고 뭐 그분들 힘도 좀 보여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공개는 못하죠. 일반 분들한테는. 저 목소리가 저렇게 들릴 것 같으면 저곳이 얼마나 원한이 여러 가지로 깊이 맺혔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짐작이 가실 것 같습니다. 뭐하러 오는가 이렇게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극적이지요. 실선한 분도 계셨고 얼마나 저기에 원들이 겹쳤으면 뭐 들리는 목소리 하나하나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지 않은 목소리들 보면 한결같이 힘이 없고 슬픈 목소리들만 냅니다. 그러니까 저곳이 뭐 거대한 자이언트 유령까지 와서 슬퍼할 정도면 그 원이나 슬픔이 얼마나 맺혔는지, 나라가 힘이 없으면 그 국민들이 얼마나 비참함 속에 사는지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가지는 게 국민된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장면에서는 조금 전에 들으셨던 거대한 거인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인자오나 이럽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이건 경상도 사투리죠. 저기
억울하게 돌아가셨던 분들 중에 경상도 분이 계시나 봅니다. 그래서 그 사투리를 흉내를 내는 거지요. 인자오나. 그러니까 저 남자분 목소리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한결같이 아버지를 많이 찾았겠죠. 얼마나 의지를 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 혹은 뭐 오빠 이러는데 뭐 자기 할아버지가 계시면 할아버지도 찾았을 테고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스럽거나 의지를 하고 싶거나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를 많이 찾았나 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거인 목소리는 남자분 목소리인데 아버지를 자꾸 찾으니까 멀리서 지켜보던 거인 남자분 유령이 목소리가 들어보면 인자할 것 같지요. 그래서 올라가는 체험자들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듣게 되면 인자 오나는 말을 듣게 되면 그분들이 가족들을 너무 그리워했다. 근데 왜 이제 오느냐. 그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제 오나 이런 말입니다. 인자 오나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인자 오나 이렇게 합니다. 보통 집에 귀가를 하면 경상도 아버지들은 인자 오나 들어가서 씻고 밥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자 오나 이제 오나 그런 의미입니다. 역시 한탄을 하는 말이죠. 바깥에서는 왜 조금 빨리 오지 이렇게 크게 웅장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여기서는 계단을 올라가니까 인자 오나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이제 오나 이렇게 그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슬프지요.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리는 목소리가 자세히 들어보시면 거인 목소리입니다. 거인 목소리는 아무래도 톤이 크고 느리겠지요. 인자오나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자오나라고 들린다고 상상을 하시고 들어보세요. 인자오나 이렇게 들린다고 상상을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하게 들립니다. 무통증 이어폰이라고 귀에 쏙 들어가는 이어폰이 있죠. 그거를 끼시고 안 들리시는 분은 모든 볼륨을 최대로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